핀두스의 9번째 특별한 이야기. 핀두스가 이사를 간대요. 스벤 루드크비스트 글 그림. 아침 햇살이 페테르손 할아버지네 작은 집을 비추었어. 덤불에서도 나무에서도 새들이 지저귀고 어리두영벌은 벌써 사과나무 꽃 사이를 윙윙 누비고 다녔어. 닭장에서는 나지막이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그런 다음 또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시골에서 흔히 듣는 소리는 아니었어. 피웅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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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였거든. 그 소리는 할아버지네 집에서 들려왔어. 보통 새벽 4시면 사람들은 깊게 잠들어 있을 때야. 하지만 할아버지 방에는 사람이 아닌 고양이 핀두스가 있잖아. 얼마 전 핀두스에게 진짜 자기 침대가 생겼어. 매트리스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뛰어놀기에 그만이었지. 핀두스는 잠에서 깨자마자 뛰기 시작했어. 피웅퐁 피웅퐁 피웅퐁. 할아버지는 몸을 돌리고 베개로 귀를 막았어. 정말이지 끔찍하게 시끄럽구나. 할아버지는 투덜대며 일어나 앉았어. 핀두스,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면 조용히 시끄럽게 해야지. 어제 약속을 잊었단 말이냐? 핀두스는 뛰기를 멈추고 곰곰 생각했어. 굴뚝에 올라가지 않는 거요? 핀두스가 물었어. 아니, 지금은 그게 아니지. 어제도 그제도 했던 약속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어. 그럼 닭들을 괴롭히지 않기요? 아니야. 그럼... 핀두스는 아주 곰곰 생각하며 몇 번 조심스레 껑충껑충 뛰었어. 이 녀석, 새벽 4시에 침대에서 뛰지 않겠다고 약속했잖느냐? 그럼 아직 4시예요? 전 4시 반인 줄 알았어요. 핀두스가 외쳤어. 그게 그거지. 어쨌거나 침대에서 퐁퐁 뛰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야. 침대가 생긴 뒤로 너무 일찍 날 깨우는구나. 뛰는 걸 그만두든지 아니면 침대를 다른 곳에 둘 거다. 뛰기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사를 해야 한다고요? 핀두스가 물었어. 그래, 바로 그 말이다. 할아버지가 단호히 말했어. 핀두스는 잠시 곰곰 생각했어. 그럼 저 이사할래요. 할아버지는 핀두스를 빤히 보았어. 진심이냐? 그렇게 쉽게 이사를 갈 수 있겠니? 그야 모르죠. 하지만 침대에서 뛰는 게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핀두스가 말했어. 아니, 왜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냐? 그건 안 돼요. 고양이는 일어나자마자 아침 체조를 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힘이 없는 노인네처럼 비틀비틀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사를 간다니. 대체 어디서 살려고 하는 거냐? 글쎄요. 어느 집에선가 살겠죠. 할아버지, 혹시 어디 남은 집 하나 없어요? 작은 집 같은 거요. 될 수 있는 대로 크면서 작은 집이요. 이따만큼 높으면 충분해요. 핀두스는 그렇게 말하며 힘껏 뛰었어. 언덕 위에 옛날 뒷간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어. 옛날 뒷간이요? 핀두스는 놀란 나머지 뛰어오른 채 잠시 머물렀어. 전 뒷간에서 살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침대에서 뛰어오르다가 똥통구멍으로 빠지면 어떡해요? 게다가 거긴 너무 멀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뒷간을 이리로 가져와 정원에 놓고 고치는 거야. 할아버지는 망치질을 하고 목공일을 할 생각에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지. 글쎄요. 구멍을 없애준다면야. 아침 식사를 하고 할아버지는 옛날 뒷간을 가져왔어. 전혀 어렵지 않았어. 수레 위에 가로로 눕혀서 밀고 왔거든. 그러고는 정원에 세워놓은 다음 바닥 널빤지를 떼어냈어. 그리고 쓱싹쓱싹 톱질과 탕탕탕탕 망치질을 했지. 오후가 되자 작은 집이 완성되었어. 할아버지는 침대를 들여놓았어. 핀두스는 뛰어오르기를 시험해 보았지. 마음껏 뛰어오르기에
딱 좋았어.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바닥에 똥통 구멍도 없었어. 근사해요. 할아버진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핀두스가 말했어. 뭘?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었던 것뿐이야.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 핀두스는 하루 종일 자기 집에서 보냈어. 뛰었다가 청소도 하고 다시 뛰다 거미를 밖으로 내쫓고 그런 다음 다시 뛰어놀았지. 그러고 있는데 닭들이 와서 함께 뛰어놀고 싶어 하는 거야. 물론 허락해주지 않았어. 핀두스는 새 집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할아버지를 싹 잊어버렸어. 저녁 무렵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 저녁 식사가 다 됐으니 건너오너라. 핀두스는 신이 나선 두 발 달린 고무공처럼 할아버지 집까지 폴짝폴짝 뛰어갔어. 작은 탁자하고 의자가 필요해요. 그럼 제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만 제 침대에서 먹을래요. 이제 집에서 식사 안 할 거냐? 거기서 퐁퐁 뛰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느냐? 할아버지가 물었어. 하지만 핀두스는 할아버지를 앞질러 부엌에 가서 오트밀 접시를 들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할아버지는 실망해서 핀두스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혼자 오트밀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 핀두스가 없으니 너무 조용하구나. 할아버지는 기분이 이상했어. 고양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불쌍해. 그러고 보니 내가 불쌍한 사람이네. 핀두스는 뭐하고 있으려나. 할아버지는 부엌 문을 열었어. 잠시 뒤 핀두스가 퐁퐁 뛰는 소리가 자그맣게 들렸어. 핀두스가 저기 있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녀석도 외로우면 다시 들어오겠지. 할아버지는 오트밀을 몇 숟갈 떠먹었어. 핀두스와 함께 살기 전처럼 조용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외롭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핀두스 집에 가서 자는 건 좀 그렇겠지? 어쨌거나 잘 자라는 인사는 하고 와야겠다. 할아버지는 뒷간 문을 두들기고 고개를 들이밀었어. 핀두스는 자려고 이부자리를 깔고 있었지. 별일 없니, 핀두스? 할아버지가 물었어. 네, 별일 없어요. 하지만 침대가 엉망이에요. 할아버지도 주무시려고요? 핀두스가 물었어. 그래,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보자. 할아버지가 말했어. 네, 할아버지. 문 좀 닫아주세요. 핀두스는 딱히 불친절하진 않았지만 살갑게 굴지도 않았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 조용하기 짝이 없었어. 아, 그래.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더 오래 잘 수 있겠군. 잘 주무시게나, 노인장. 할아버지는 초록색 줄무늬가 있는 작은 고양이 꿈을 꾸었어. 고양이는 소리 없이 부드러운 풀밭 위로 뛰어 올라서는 구름까지 가볍게 날아올랐어. 할아버지는 핀두스가 침대로 올라와 뛰기 시작할 때 눈을 떴어.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5시예요.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핀두스가 외쳤어. 아, 그래, 알았다. 좀 조용히 해라. 그래, 네 집에서 잘 잤느냐? 할아버지가 말했어. 네, 당연하죠. 그런데 벽에 벽지가 없어요. 집안을 조금 더 안락하게 꾸미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오늘 손님이 오거든요. 아하, 어떤 손님? 할아버지가 물었어. 그건 비밀이에요. 집들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팬케이크 굽는 것도 도와주셔야 해요. 먼저 벽지부터 바르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벽지 두루마리를 찾아보았어. 그런 다음 힘을 합해 벽지를 바르기 시작했지. 닭들도 거들고 싶어 했지만 거절했어. 닭들은 벽지 바르는 솜씨가 없었거든. 그러자 닭들은 벽지를 바르는 대신 풀을 먹었어. 맛있었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갖다 주었어. 보통 크기는 탁자로
작은 것은 의자로 쓰라고 했지. 핀두스는 새 집에 대단히 만족했어. 침대에서 뛰거나 그림을 걸거나 물건들을 이리저리 치우며 많은 시간을 새 집에서 보냈어. 이따금 밖에 나와서 할아버지가 채소밭에서 잡초 뽑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할아버지, 배고파요. 곧 손님이 올 거예요. 이제 팬케이크 구워주세요. 핀두스가 말했어. 손님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을래? 궁금해서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어. 미안하지만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곧 아시게 될 거예요. 팬케이크를 다 구워주시면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화덕에 불을 지피고 반죽을 만들었어. 혹시 여자 고양이가 오니? 할아버지가 떠보았어. 아니요, 아니에요. 핀두스가 말했어. 닭들? 할아버지가 물었어. 닭들이요? 전혀 아니에요. 개들은 내내 꼬꼬대 꼬꼬 수다를 떨며 팬케이크를 몽땅 다 먹어버릴걸요? 할아버지는 팬케이크를 구우며 계속 생각해 보았지만 누가 손님일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 팬케이크 다 됐어요? 핀두스가 물었어. 그럼 알려드릴게요. 바로 할아버지가 손님이에요. 제 새 집에 초대를 할게요. 바로 지금요. 초대를 해줘서 100번 1000번 고맙구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지. 할아버지가 절을 하며 말했어. 아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핀두스가 말했어.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팬케이크 한 무더기와 잼과 우유 한 잔씩을 핀두스의 집으로 날라서는 먹고 마셨어. 핀두스는 자기가 정말 집을 아늑하게 꾸몄다고 생각했지. 물론 할아버지도 조금 거들어 주었지만 말이야. 우리가 가까이 살아서 좋구나. 네가 언제라도 우리 집에 올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어. 하지만 전 여전히 같은 집에 사는걸요.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이죠. 핀두스가 말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지? 할아버지가 말했어. 그럼요.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여기 사는 거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할아버지가 망설이다 말했어. 그렇다면 유일한 차이는 네가 침대에서 뛰어도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뿐이로구나. 바로 그거예요. 핀두스가 말했어. 그래, 어쩌면 저녁에 적적한 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잠시 말없이 앉아 벽지를 바라보았어. 멋진 초대를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먹어본 지 오래란다. 그럼 이제 난 닭들을 재워야겠다. 같이 갈래? 할아버지가 물었어. 당연하죠. 핀두스가 말했어.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집 안팎을 돌아보며 삽과 벽지 두루마리를 치우고 닭들을 잠자리에 보냈어. 그리고 부엌에 와서 라디오의 날씨 뉴스를 들었지.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었어. 핀두스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귀를 기울였어. 난로에서 바지직거리며 타오르는 불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 아주 조용하고 아늑했어. 옛날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 자, 핀두스, 이제 난 자야겠다. 너도 네 집으로 자러 가야지 싶은데. 네, 그럴게요. 핀두스가 말했어. 그런데 그다지 행복하게 들리지 않았어. 핀두스는 망설이며 문으로 갔어. 그러더니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 할아버지, 같이 가요. 핀두스가 말했어. 어둠이 무서운 게냐? 할아버지가 물었어.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할아버지는 작은 집까지 핀두스를 바래다 주었어. 보세요. 핀두스가 말하고는 퓨웅 뛰어올랐어. 하지만 그다지 잘 뛰어오른 것은 아니었어. 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뛰어올랐거든. 아마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가 보다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아주 멋지구나.
잘 자라 핀두스. 안녕. 할아버지가 말했어.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내일 만나요. 핀두스가 말했어. 핀두스는 침대에 누웠어. 잠이 오지 않았어. 고요한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무슨 소리지? 결국 핀두스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 여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핀두스가 말했어. 문을 잘 잠그면 여우는 들어올 수 없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어. 하지만 여우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면 잘 수가 없잖아요. 핀두스가 말했어. 그럼 무슨 궁리를 해보자꾸나.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생각하기로 하자.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싶어요. 그래라. 하지만 조용히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전 늘 조용한걸요. 핀두스는 그렇게 말하고 침대 발치에 앉았어. 여기 누워도 돼요? 뛰는 건 절대 안 하고 아주 가만히 누워 있을게요. 그래, 잘 적어라. 할아버지가 말했어. 다음 날 아침 정각 4시에 핀두스는 반짝 눈을 떴어. 그리고 당장 침대에서 뛰기 시작했어.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 조용히 있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잠이 깼고 기분이 언짢았어. 핀두스! 할아버지가 야단을 쳤어. 제가 뛴 거 아니에요. 이제 전 갈게요. 핀두스는 재빨리 자기 집으로 가서 마음껏 뛰었어. 마침내 할아버지는 잠에서 깼어. 그리고 여우를 놀라게 할 경보장치를 설치했어. 핀두스의 집 주위에 철사줄을 치고 종을 매달았어. 누가 줄에 걸리면 종이 울리는 거야. 나무에는 등도 달았지. 핀두스는 무시무시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딸랑이를 빌려갔어. 그걸 흔들면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여우를 쫓을 수 있을 거야. 만약 여우가 온다면 말이야. 핀두스는 여러 번 철사줄과 딸랑이를 시험해 보았어. 하루 종일 거의 집 밖에 있었어. 단 한 번 짧게 침대 위에서 뛸 때를 빼고는 말이야. 저녁 때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늘 하던 대로 집 안팎을 돌아보았어. 그런 다음 부엌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어. 핀두스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 어찌나 편안한지 어느샌가 살포시 잠이 들어버렸어. 할아버지가 자러 가려고 라디오를 껐을 때야 비로소 다시 눈을 떴어. 핀두스, 밤이다. 이제 가서 자야지. 그래야 내일 4시에 일어나 침대에서 뛸 수 있지. 핀두스는 졸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밤에는 특히 많은 여우가 돌아다녀요. 수요일엔 늘 그렇잖아요. 오늘은 수요일이 아닌걸. 게다가 등도 켜놓았고. 그리고 절사줄을 쳐놓은 것도 잊지 마라. 네, 알아요. 하지만 쥐들이 있잖아요. 절사줄만 갉아먹는 특별한 쥐들 말이에요. 오늘 밤은 할아버지 옆에서 자면 안 돼요? 뭔가 더 좋은 방법은 내일 생각하고요. 네가 새벽같이 침대에서 뛰지 않는다면야. 할아버지가 말했어. 당연하죠. 약속해요. 잠에서 깨자마자 밖으로 나갈게요. 핀두스가 말했어. 그럼 약속한 거다. 할아버지가 말했어. 여느 때처럼 다음날 아침에도 4시 정각에 핀두스는 잠에서 깼어. 창밖을 내다보니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고. 이런, 비가 많이 오네. 침대에서 뛰려고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야 할까? 아니야, 아니지. 차라리 조금 더 자는 게 낫겠다. 핀두스는 생각했어. 핀두스는 다시 잠이 들었고 할아버지가 몰래 보고 있다가 슬며시 웃는 것을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7시에 잠에서 깨었어. 아침 식사를 할 때 할아버지가 물었어. 네 침대를 다시 가져올까? 네,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핀두스가 말했어. 그냥 조금 나중에 뛰면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 물론이죠. 5시예요? 아니다. 너무 일러. 내가 일어나면 뛰는 거다. 6시예요? 아니, 7시. 빨라야 7시다. 할아버지가 말했어. 좋아요. 7시요. 그런데 7시가 언제예요? 핀두스가 물었어. 너 시계 볼 줄 모르는구나. 시계를 볼 줄 모르는 고양이가 있다니. 빨리 가르쳐 줘야겠구나. 그래서 핀두스는 시계 보는 법을 배웠단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야.